안녕하세요. 오늘은 목화토금수 오행에 있어가지고 간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목. 간목을 제가 첫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이제 큰 거목, 큰 나무로 설정을 했어요. 큰 나무. 이 큰 나무가 희기, 어떨 때 기쁘고 어떤 부분을 기피하는 건지 이거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장할 때, 성장함에 있어서 기쁘고 기피하는 부분을 봐야지 우리가 나중에 확대해가지고 이제 이 간목일주 이렇게 이제 많이 있잖아요. 6개가 있는데 누구나 간목으로 태어나시는 분들 6개 일주가 있는데 잘 성장해야 되지 재물과 명예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너무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간목이 큰 나무로 설정했어요. 거목으로. 그러면은 성향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고, 지금 오늘은 이제 이 간목이 성장하려면은 먼저 큰 땅이 필요한 거죠. 이 간목한테 땅은 뭡니까? 결실이잖아요. 결실이. 이렇게. 여기에 이제 간목이 있는데, 이 6개. 누구나 간목일주는 6개. 태어나죠. 이 간목일, 토가 뭡니까? 천간에는 무토, 기토. 다 배운 사항이죠. 무토가 있다. 아니면 기토가 있다. 그러면 목급토, 재물이잖아요. 그래서, 토는 재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지지에도 물론 진술충미라고 있는데, 지지는 이제 변화가 너무 심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물론 재물이지만은, 천간을 먼저 보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누구나. 그래서, 이 천간에 재물이 있느냐, 없느냐 먼저 보는 거죠. 남자는 여자나 똑같아요. 남자는 여자나. 남자는 하나 더 보는 거죠. 여자. 남자 입장은 여자도 되니까, 꼭 봐야 됩니다. 그래서 토는 재물이고 결실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 갑의 입장에서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성장하려면 또 너무너무 중요한 인성이 필요하죠. 수생목이 돼야 되죠, 결국은. 그러면 갑은 큰 나무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큰 나무는 작은 물이 아니고 큰 물이 필요하죠. 큰 물을 쭉 빨아먹어야 되죠. 그래야지 쉽게 얘기해서 탄소 동화 작용도 하고 결실도 맺고 이제 열매죠. 그렇게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제 토는 받고 토는 재물이고 임수가 있다. 그죠? 큰 물이죠. 그럼 수생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큰 나무는 물을 쭉 빨아먹기 때문에 큰 힘이 있어가지고 재물과 명예를 취할 수가 더 쉽죠. 그러니까 성장함에 있어가지고 다 필요한데 이 수는 이런 작용을 하고 있다. 수생목, 인성, 반드시 필요하다. 작은 물이 아니고 큰 물이 필요한 거죠. 물론 지지도 뭐 있어요. 해수라든가 자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은 그렇게 되고, 그리고 또, 토, 수, 그 다음에 화는 왜 필요하냐? 화가 뭐죠? 천간에는 병화하고 정화가 있죠. 지지에는 사화하고 오화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여기에 병화가 있다. 아니면 여기에 뭐 사화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 이 갑인, 갑진, 갑오, 갑신, 갑술, 갑자 일주는 일단은 꽃을 필 수 있는 기본은 되어 있다는 거죠. 물론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런 걸 살펴보고 나중에 부족한 건 찾아가면 되니까 이걸 이제 볼 줄 아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화는 그렇고 꽃을 피웠고 제가 이제 뿌리라고 썼는데 사실은 뿌리가 아닌데 왜 뿌리라 그런가 하면 사실 뿌리는 뭡니까? 갑의 뿌리는 임목이죠. 임목. 을의 뿌리는 묘목.
그 다음에 병화, 정화 이렇게 나가잖아요. 병화 뿌리는 오화, 정화 뿌리는 사화. 이게 다 배웠던 겁니다. 이렇게 그 갑월병정, 무기경신인계, 무토, 기토, 이거 뭐 진술충미 다 배웠어요. 이렇게. 이게 원래 뿌리가 맞아요. 그럼 갑목일주에서는 원래 임목이 뿌리죠. 이렇게. 임목이 뿌리죠. 을목일주에서는 묘목이 뿌리가 맞는데, 금을 왜 뿌리라고 썼는가 하면은 너무 사실 중요해. 뿌리라고 보셔도 돼요. 왜냐면, 이 뿌리, 금이 우리가 이제 자연 이치를 보게 되면요. 나무가 이렇게 보면요. 사실 땅을 파보면은 나무 뿌리는 거의 돌을 있죠. 돌을 감싸고 있어요. 돌이 금이거든요. 그래야지 돌을 감싸고 있는 뿌리는 절대 태풍이 와도 넘어지지가 않아요. 단지 어떤 고통산에 이제 큰 나무가 심어지면은 이제 밑에 흙 속에는 돌이 없다. 그러면 이 나무는 9월 태풍에 그냥 쓰러진다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뿌리는 금으로 감싸져야 되지만이 갑이 큰 나무가 잘 서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여기서 한 개 더 나가면은요. 이게 금생수가 되잖아요. 금생수. 금생수 배웠잖아요. 그래서 또 이 성장할 물이 너무 필요한데 이 얘가 금이 금생수를 해주기 때문에 이 물은 또 마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금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 다르게 이제 저것도 한번 볼까요? 갑목이 이제 이렇게 6가지로 나타나는데 갑목이 예를 들어서 내가 갑목인데 갑을 또 만났어요. 이제 이건 일반적인 거예요. 이게 아주 규정 줄 필요는 없지만은 대충 이제 알아야 되니까 내가 이 갑목이에요. 갑목인데 자, 성장할 때는 이게 다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필요하다고. 그럼 내가 갑목인데, 자, 남자, 여자나 다 똑같습니다. 갑목인데, 갑을 또 만났어요. 뭐, 여기 좋고, 여기도 좋아요. 그죠? 이거 지울까요? 갑을 또 만났어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제가 비견이라고 그랬죠. 비견. 갑은, 비견. 똑같은 갑이기 때문에 비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갑갑사주다. 그랬지, 갑갑. 갑갑하다 그래, 사실. 내가 갑갑한 게 아니고 상대방이 나를 볼 때 갑갑하다고 좀 보는 거거든요. 그 기질을 볼 때. 그래서, 갑목이 이렇게, A라는 사람이 내가 갑목인데, 아니면 내가 갑목인데, 내가 이 갑이 또 있다. 국가 자리에 또 있다. 그러면 갑이 2개잖아요. 1개가 좋은데 좀 갑갑하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또 안 좋은 게 뭔가 하면 여기 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토가 아까 재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결실. 그런데 얘가 먼저 취하잖아요. 재물을. 내보다도 일간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을 수가 없죠. 그리고 갑갑사주는 조금 이렇게 좀 일반화 시키면은 조금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 여기 국가 자리에 갑갑하다. 이게 국가 자리고 부모 자리잖아요. 그리고 부모하고 또, 부모하고 나 사이가 갑갑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좀. 이렇게 해석하면은. 또 갑이 2개이기 때문에 큰 칼이 없으면은 한 개 잘라줘야 되는데 큰 칼이 없으면은 계속 갑갑함이 오래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갑갑. 그냥 갑갑사주는 일반화 시키면은 밑에 물론 변화가 많지만은요. 그래도 일단은 좀 갑갑이네. 갑갑한 사주네. 이렇게 좀 보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갑이 을을 만났어요. 을. 여기 을이 있든지 아까 을뿌리가 묘라 그랬잖아요. 묘가 여기 있든지 이렇게 을이 관계없어요. 여기 있든지
똑같아요. 다 비견이지, 비견. 같은 목이니까. 단지 큰 나무고 작은 꽃나무 이렇게 구분만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뭔가 하면은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얘가 부하잖아요. 작은 나무이기 때문에. 직장생활 같은 경우는 얘가 부하예요. 이 때문에 갑하고 좀 다르죠, 이게. 갑을은. 갑이 을을 만났다. 그럴 때는 내가 부하가 대운에서 이런 운이 오면 내가 부하가 생길 수 있다. 승진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죠, 이거는. 왜냐? 사업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재물이 있어요. 무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때는 경쟁을 하게 되죠. 또 이제 경쟁. 갑하고 을하고 얘를 서로 먹으려고. 그걸 하려고. 이때는 좀 조심해야 되겠죠, 이제. 연월 일시에 의해서 얘가 먼저 취할 수 있으니까. 시간상. 그래서 사업할 땐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봐도 되죠. 이렇게. 그리고 갑을 병이죠. 이렇게. 갑이 병을 만났어요. 갑이 이렇게 병을 만났어요. 그럼 갑이 병을 만났으니까 갑은 뭐 큰 나무가 큰 태양을 만났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좋죠. 어? 좋잖아요. 큰 나무인데 내가 작은 나무보다 키가 크니까 햇빛도 더 많이 섭취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목생화, 내가 꽃을 피운다. 국가 자리에 병화가 있어요. 그러면 국가 자리에서 나는 꽃을 피울 수 있으니까 나는 기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 갑병은 상당히 좋게 보셔야 돼요. 아름답죠. 이렇게 좋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갑을 병, 정을 만났자. 근데 이제 여기 차이가 뭔가 하면요. 갑은 태양이잖아요, 태양. 제가 태양으로 설정해서 낮에 뜨는 태양. 그러니까 최고의 좋은데, 정화는 밤입니다, 밤. 별이나 뭐 달.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이 갑이 태양으로 꽃을 피는 게 아니고, 별이나, 달로 이제 꽃을 피웠으니까 이거보다는 약간 덜하죠. 태양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좋긴 좋지만은 얘 성향으로 볼 때 얘는 우두머리인데 좀 성이 안 찬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좋긴 좋은데 뭐 이렇게 정도 구분해야 되나? 좋기도 하고 뭐 보통이다 이렇게 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갑이 갑을 병정 무토죠. 무토를 만났어요. 그러면은 옛날에 이제 이게 편제 우리가 편관, 정제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갑목이 큰 땅을 만났어요. 그러면 큰 재물이잖아요. 그죠? 편제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이게 뭐 사업하면 돈이 되는 그런 거로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 격에 맞는 내가 큰 나무인데 큰 땅을 만났으니까 기분 좋은 일이다. 결실이 좋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갑목이 이제 여기 있는데, 무토 만났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큰 땅이고. 그리고 한 개 더 나가면은 지금 안 배웠지만 화생토가 되기 때문에 이 토가 또 단단하잖아요. 무너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재물은 더 좋죠. 재물의 성격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갑이 기토를 만났습니다. 기토. 이거 이제 많이 들어봤죠. 이거는 정제다, 월급쟁이다 하는데 작은 재물 이렇게 보거든요. 이것도 이제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그냥 땅이잖아요. 기토기 때문에
여기에 기토가 있다. 어디에? 기토가 있다. 그러면은 작은 재물이 있다. 큰 재물이 아니다. 재물이 있긴 있어요. 그냥 뭐 보통이죠. 그런데 남자 입장에서는 또 이 기토가 여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갑기합토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거 하반을 배울 텐데 재물에 작은 재물에 묶인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하게 되면은 약간 또 자기 격에 안 맞기 때문에 큰 무토가 아니기 때문에 묶인다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좀 갑갑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갑은 성향이 큰 나무이기 때문에 작은 땅은 내 격에 안 맞다. 작은 재물에 묶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갑을 병정 무기 경금 만났어요. 그러면 경금이 뭡니까? 금극목. 관이잖아요. 관. 경금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도 좋고. 그러면 금극목. 국가들의 금이 나를 강하게 통제하니까 국가권력하고 관계되는 일을 할 수가 있다. 공무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편관, 이게 편관이잖아요. 같은 오행이기 때문에 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칠살 아주 안 좋게 봤죠. 안 좋은 게 아니죠. 실제는 좋은 거죠. 특히 여자 입장에서 여자가 간목이야. 가뜩이나 뻣뻣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또 칠살을 깔고 있어요. 이렇게 경금. 옛날에는 되게 안 좋게 봤어요. 아주 옛날에는. 또 무슨 여기에 신금이 있어가지고 관사 혼잡이다. 되게 안 좋게 봤는데 실제 그렇지 않아요. 격에 맞는 남자. 이게 격에 맞는 남자라니까요. 내한테. 내 큰 나무인데 얘가 큰 칼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궁합이 좋은 거죠. 이런 사주는. 여기에 신금. 요거 잠깐 말씀드리면은 신금이 정관이잖아요. 여자 입장에서는. 정관인데 이거 옛날에 너무 좋게 봤죠. 정관. 공무원 사주라 그러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큰 나무, 물을 쭉 빨아먹은 큰 나무가 이 작은 칼에 통제를 받겠냐고요. 못 받지. 이게 남자라 그러면은 금극목인데 의 남자 작은 칼에 어떻게 이 간목을 통제하겠냐고요. 안 되지. 정관이 그러니까 이거는 좋게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좋게 보시지 마시고요. 여기에 맞는 거는 경금, 큰 칼이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도 간목에 있어서 신금, 아까 이런 작은 칼이 아니고 경금 칼이 내한테는 어울리는 관이고 직장이다. 할 일이고 명함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는 물론 직장도 되고 또 남편, 배우자도 경금이 어울린다는 거죠. 좋다, 이거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간목일주가 신금 만났어요. 신금 했네, 금방? 했죠. 이거는 뭐 정관이지만은 그냥 그렇죠. 이 작은 칼이 이 나무를 벨라 그러면은 칼 그 이빨이라 그러나요? 그게 이제 부러지는 거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저 그렇다. 이 갑이 신금 만날 때 좋은 것도 있어요. 나중에 보면 이제 아예 없을 때, 그럴 때 이 신금이 이제 병화를 우리 끌어오는 법칙이 있어요. 이게 보면요. 법칙이 있는데, 너무 중요한 게 있는데, 그때 가서 배우시고, 지금은 현재는 이거는 그저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저 그렇다. 그리고 간목이 한번 다 대입해 보는 겁니다, 지금. 아까 6개의 간목 일주가 있잖아요. 임수가 있죠. 자, 이제 보시면 돼요. 간목이
성장에 필요한 물, 수생목이 반드시 필요한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큰 물, 작은 물 구분하면은 큰 물이 좋다 그랬죠. 큰 물이죠, 임수. 그러면 큰 물이 임수가 있고, 천간에 임수하고 계수가 있잖아요. 지지에는 해수가 있고, 자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천간에, 이제 이 사람이 천간에 이제 여기에 임수 큰 물이 있어요. 그럼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사실 이거는 너무 좋아요. 다 좋은 거예요. 이런 거 다 좋아요. 왜냐면은, 똑같은 겁니다. 내가 큰 나무인데, 큰 물을 쭉 빨아 먹었으니까, 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재물을 취할 수 있는 힘, 명예를 취할 수 있는 힘, 그게 생기기 때문에, 임수는 너무 좋다. 자기 사주에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 자기 사주에 임수가 있고 대입시켜 보세요. 아니면 관이 있다든지 태양이라든가 이런 걸 보시면은 물론 또 임수가 있고 태양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은 어쨌거나 임수가 있으면은 이 간목은 성장하는데 아주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간목이 계수를 만났다.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계수. 작은 물이잖아요, 작은 물. 작은 물. 작은 물 만족 못 하죠. 너무 적은 물 먹고 어떻게 성장합니까? 간목이니까. 물이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그렇죠? 이런 부분이고. 물론 이제 계수가 계속 생을 받으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어떤 사주에서 생도 못 받고 조그만 계수 하나만 있다 그러면은 쪽 빨리고 마니까 뭐 있어나 마나한 그런 존재가 되죠, 물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간, 오늘 간목에 대해서 이렇게 쭉 갑을 만났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사실은 갑갑이지만은 숲으로 봐요, 숲. 나무가 많다 해가지고 이 숲으로 보기 때문에 갑갑하게 거를 좀 안 좋게 보고 있고 여기에 더군다나 플러스 해가지고 태양이 아예 없다. 아니면 뭐 정화가 불이 아예 없다 그러면은 우울증까지 올 수가 있는 거죠. 왜냐? 우리가 숲속에 들어가게 되면 깜깜하잖아요. 안에 밑에. 길을 보게 되면은 깜깜한데 이 햇빛이 없으면은 습기밖에 없어요, 밑에.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 숲이 막 너무 심하게 오고 태양이 절대 안 오고 이러면 우울증도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정리하는 겁니다. 갑이 이제 을을 만날 때는 부하기 때문에 뭐 이건 좋을 수 있고 나쁠 수 있고 사업하게 되면은 조심해야 되고 갑이 병화를 만난다. 꽃을 피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 공부도 잘한다. 그리고 갑이 정화가 만나는 것도 뭐 그런 대로 불을 만났기 때문에 꽃을 피는 거니까 괜찮고 갑이 무토에 뿌리 내리는 거는 편관이지만은 너무 좋다. 그 재물이잖아요. 기분 좋은 거죠. 재물이 격에 맞는 재물이니까 갑기 작은 재물이를 갑기 결혼하면은 갑기에 묶이기 때문에 남자 입장에서는 그렇고 여자도 마찬가지. 여자도 작은 재물 묶이기 때문에 큰 재물을 탐하게 돼. 그게 안 맞으니까 무토 찾아 산말이 되는 거죠. 이제. 예. 그리고 갑경 좋은 거죠. 갑경 금극 목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격에 맞는 관이다. 격에 맞는 명함이다. 격에 맞는 할 일이다. 이렇게 관 일이니까 일. 그리고 갑이 신금 만났다. 잘못하면은 남자 역할 못하는 거죠. 작은 칼이던 남자가 여자를 통제 안 된다. 더군다나 물까지 쭉 빨아먹고 힘이 있으면 더 힘들다. 물론 관이 있어서 직장 일을 할 수 있죠. 이 간목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갑이 임수를 만났다. 그러면 임수에는
임수는 쭉 빨아먹고, 물을 쭉 빨아먹고 성장할 수 있고, 임수에는 또 태양이 잘 뜬다. 큰 물에는. 그래서 너무 좋다. 너무 좋은 겁니다. 그리고 갑이 개수를 만났다. 그러면은 작은 물이기 때문에 만족스럽지가 못하다. 그렇지만은 이 물이 금생수가 되게 되면은 상당히 그래도 유지시키니까 뭐 그저 그렇다. 제가 세모로 이렇게 표시했어요. 그래서 간목에 대해서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오늘 이제 그 1차원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 부분을 또 알아야지. 우리가 사주가 이렇게 있는데요. 잠깐 말씀드리면은 하나 하고 끝낼까요? 여기 간목이 있어요. 간목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갑이 갑을 만나고, 갑이 을을 만나고, 갑이 병을 만나고 쭉 있어요. 그리고 갑이 토가 있고, 수가 있고, 화가 있고, 금이 있고, 뭐 다 있다고 치자고요. 치는데, 이제 여기 지지가 있잖아요. 지지. 지지가 이제 인목이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갑의 뿌리가 인목이잖아요. 그럼 상당히 이 간목은 힘이 있잖아요. 잘 쓰러지지 않고. 이것도 뿌리이기 때문에. 일단 뿌리잖아요. 물론 수도 필요해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갑인. 뿌리가 있어서 튼튼한데, 지지는 이제 왜 그런가 하면 변화가 너무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목은 인오술이라고 이게 이제 화로 가는 성향이 있어요. 화국이라 그러는데 이건 이제 맛만 보여드린 거예요. 화국이라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 내 뿌리가 결국은 화로 바뀌어질 이제 개연성이 많다 해가지고 아주 완전한 뿌리로 보기도 그래요, 사실은. 뿌리는 맞는데 1차원적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개수가 있어요. 개수가 있는데요. 어떤 A라는 사람이 개수일주야. 그러면 개수일주인데 오늘 갑을 냈지만은 개수일주인데 개수가 필요한 게 뭡니까? 인성이잖아요. 금. 여기에 이제 금을 깔았어요. 유금. 예를 들어서. 그러면 금생수가 되잖아요. 금생수. 금생수가 되는데 상당히 좋잖아요. 힘이 있는데 사실은 힘이 아주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밑에가 이제 사유축이 돼가지고요. 사유축. 합이 있어요. 합. 이 지지는 합을 항상 잘 봐야 되는데요. 이 사유축이 이게 되어야지 사유축이 뭔가 하면은 금국이라고 하거든요. 금국. 그래서 유금 한 개 딸랑 있는 것보다도 물론 유금이 있어서 금생수가 되긴 돼요. 금생수가 돼가지고 이 물이 마르지 않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런데 언젠가는 물은 고갈되기 때문에 이 사유축 이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사유축. 이 사유축은 금 하나 있는 게 아니고 금이 여러 개로 뭉쳐진 어떤 결속이 된 그런 금의 능력이기 때문에 힘이기 때문에 국이란 국면이죠. 국면. 이걸 쓰거든요. 그래서 이 사유축이 되면은 이 물은 절대 안 마릅니다. 그래서 이 사유축을 이런 일주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사유축을 만드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 그럼 사유축이 또 뭐냐? 직업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문과 같은 경우는 이제 문과, 법, 경제, 금융 이런 걸 전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과는 이제 의학, 뭐 생명공학, 그 다음에 다른 걸 조금 더 보면 뭐 한의, 약 이런 걸 보거든요. 아니면 또 외국어 교육 해당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사유축이 이렇게 이제 변화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개수일주인데 금이 약해가지고 이 금이 고갈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직업을 가지면은 사유축이 만들어져가지고요. 이 물은 마르지 않고 수량이 확장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상당히 능력 발휘가 되고
편안해지기 때문에 이런 걸 전공을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지는, 그래서 내가 이제 천간을 많이 보라고 한 게 그런 이유입니다. 지지는 변화가 너무 심합니다. 이렇게. 지지 변하는 게 이제 뭐 사유축이 있고, 그 인호술이 있고, 그 다음에 해묘미가 있고, 이거 뭐 외울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신자진이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신자진도 이제 큰 물이에요. 그냥 물. 그냥 물만 하나 딸랑 있는 것보다도 수생목, 갑목일주에서 그냥 뭐 자수가 있다. 근데 수생목이잖아요. 이거보다도 신자진, 이거 국이에요, 국. 수국, 물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신자진이 만들어지면은 이 사람이 신자진을 만들 수만 있다 그러면은 이 갑목은 더 열심히 잘 살 수 있는 거죠. 해묘미는 목이 없는 사람인데 해묘미가 되면은 목국. 이렇게 보는 거고. 인호수는 화국. 사유축은 금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음에 이제 할 거예요. 이거는 하는데, 그만큼 지지는 변화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지지는 변화도 많고, 이걸 또 못 만들게 충돌이 막 일어나요. 충돌. 지진이 일어나듯이. 그래서 지지를 좀 보기가 좀 어렵지만은, 어차피 이 공부를 했다 그러면 지지도 공부를 해야 돼요.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족한 부분을 찾아가는 게 이제 이런 전공 부분에서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교육도 되고, 교육. 이게 또 말하는 거. 영어 다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 이건 샘플입니다. 샘플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오늘 갑목이 됐었는데, 갑목이, 희기가 뭐냐. 갑목의 희는 이럴 때 내가 기쁘고, 이럴 때 슬프다. 기피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갑목은 꼭 필요한 게 토다. 토, 결실, 재물.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 성장하는데 필요하다. 수생목, 화, 꽃 피우는데 필요하다. 금은 뿌리, 감아야 되는데 필요하다. 이렇게. 갑이 갑을 만나면 갑갑하다. 갑이 을을 만나면 이렇다. 갑이 병을 만나면 태양이니까 좋다. 꽃 피운다. 쭉 설명드렸죠. 잘 정리하셔가지고 잘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을목을 할 텐데, 을목은 작은 꽃나무로 설정했어요. 이제 같은 목이지만은 공부하시면 되고, 이런 변화는 샘플도 보여드렸고요. 일단은 변화는 좀 어려우니까 천천히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갑목일에서 하고, 오늘 강의가 좀 괜찮았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강의도 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